그리고 이제 스마트 융합과 통섭 3.0. 그럼 3.0이니까 1.0, 2.0 이렇게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1, 2, 3, 뭐 1.2, 1.2, 1.3 이렇게도 나가는데 보통은 1, 2, 3 이렇게 나가고 뒤에다 0까지 3.0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어떤 변화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면 거기다 1 하나씩 추가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3.0이라는 숫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21쪽 보시면 뭐 제가 밑줄을 다 쳐놨죠. 공부한 내용인데 세 번째 줄 통섭 융합 개념의 춘추 전국시대가 온 것 같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신동희 선생님이 춘추 전국시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춘추 시대가 있고 전국 시대가 있는데 이제 군웅할거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너무 영웅들이 많아가지고 그 통합이 안 됐던 시대예요. 이해하셨어요? 융합의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군웅할거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모순된 개념을 쓰신 거죠. 자, 융합의 정의. 제가 이분이 한국에서는 그 융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 글 자체는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21쪽 융합의 정의 한자도 써놨죠. 융. 이 융자의 의미는 그 벌레 충자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마솥이라는 뜻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가마솥. 가마솥에 이것저것 왜 벌레를 넣는지 모르겠지만은 날걸로 먹기 힘들어서 가난한 시절에 우리도 뭐 소나무 껍질 벗겨다가 뭐 해놔요?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보리쌀 몇 개 넣고 쑥 좀 넣고 해가지고 벅벅 삶아가지고 먹었죠. 이게 융이네요. 융은 삶아서 녹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녹여내는 게 아니고 솥에 넣어서 이것저것을 한데 버무려 넣은 다음에 삶아서 녹여내는 거. 합이라는 거는 서랍을 떠올리시면 가장 좋죠. 손바닥 또는 입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나뉘어져 있는 거 짜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짜여 있는 것 가운데 서로 짜개로 나뉘어 있는 것이 원래 상태로 되돌려지는 거. 그러니까 서랍을 열었다가 닫으면 합입니다. 개 반대가 개죠. 개합. 열고 닫고 합이라는 건 닫는다는 뜻이네요. 내 손바닥을 치면은 그것도 합이 되고 합장 두 손을 모으는 거 이때 모은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된 거죠. 닫는다 뜻으로 돼야 되는데 두 손을 모은다가 됐으니까 그 원래 두 손 모으는 것이 본디 모습이라고 전제를 한 겁니다. 그다음 입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 두 윗입술 아랫입술을 모아놓은 것이 원래 모습이라고 보니까 그걸 합 입은 열고 닫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융합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겁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한데 놓을 수 있는 모아 놓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옆에 좀 써놓으시고요. 서로 다른 것들 이것이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산업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학문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화, 분업화, 전문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까지 한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박정희 정권이 이제 그 산업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닦는 거. 미국에서 벤치마킹하고 미국은 히틀러, 나치에게 벤치마킹하고 이래가지고 전국을 이제 일종의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이런 일들을 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산업 단지를 만들고 산업 단지별로 중화학공업을 육성시켰던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단위였기 때문에
분업이라는 개념이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근데 마산, 창원 이런 데 거대한 공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블록이 여러 개 생기고 그 블록 안에 또 다른 블록이 생기면서 세분화에 세분화를 거듭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전자상가와 같은 미로가 됐어요. 완전히 분업화가 됐습니다. 이런 전문화의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 옆집이 뭐 하는지 모르는 거 서로. 그럼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없고 주문 제작 방식으로만 하게 됩니다. 주문 제작은 한계가 있는 거야. 우리 한국 영화가 급속도로 이제 도약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미국이나 이제 일본의 이런 주문 하청 여기서 벗어난 거죠. 이걸 벗어나야만 창작을 할 수가 있어요. 뭘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럼 뭘 만들 것인지 첫 번째 조건은 사람들이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내는 거죠. 이런 창작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무엇을 만들겠다 목표가 생기면 사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모든 걸 한데 모으게 됩니다. 저절로 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청을 받는다 주문 제작이라는 데서 탈피해가지고 스스로 창작자, 제작자가 된다는 뭐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이 나왔을 때 제조업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유명 메이커라고 하나요? 이런 제조사가 나왔을 때 비로소 융합이라는 것이 필요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런 산업의 이런 그 전문화 또는 이제 분업화가 이루어지다가 결국 90년대 말쯤 와서 이제 금융위기라는 것이 한번 98년쯤 딱 몰아치고 나니까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구나. 금융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금융이라는 결국 이윤 창출의 극대화 쪽으로 가니까 뭐 하청하는 것보다는 로열티 하나 만드는 게 낫겠네. 갑자기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창조기술, 원천기술 뭐 이런 원천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려면은 대단히 그 규모의 기업이라든지 산업체가 만들어져야 됐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클러스터 어떻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집합만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 이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경영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한국에 이제 신지식인이라는 열풍이 불었던 겁니다. 신지식인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기술 이런 정도 의미로 이해가 됐는데 이것이 한국을 망쳤습니다. 이런 건 원천 기술이 아닙니다. 응용 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된 거죠. 원천 기술 중심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것이 흘러 넘치는 방식으로 응용이 됐어야 되는데 열매만 따먹으려고 했던 거죠. 이건 초기의 이노베이션, 초기 혁신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다 따먹으면요. 사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더 높은 데 거 따먹어야 돼서 사다리 만들 때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도 다 따먹었으면 그 다음엔 따먹을 게 없어요. 갑자기 몰락하는 거죠. 이제 그게 한국이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R&D라고 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투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게 2000년대 넘어오면서 방향을 좀 급선회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지적재산권 그 신청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날 정도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원천 기술 부분에서는 아주 취약합니다. 초기 출발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캐치업 따라가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워낙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근본,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기초를 중시하지 않아요. 늘 부실합니다. 기초를 탄탄히 하는 건 이제 일본 쪽이죠. 일본은 항상 뭐 불여튼튼입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늘 갖고 있어요. 어느 분야든지 간에.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갖고 있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술이 곧 돈이기 때문에 기술만 가져가면 은행에서 자금을 그냥 줘요. 기술이 돈인 사회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 확보에 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영국, 독일, 프랑스 다 거의 그렇죠. 중국은 아주 느슨합니다. 중국이 발전하려면 이 원천 기술에 대해서 확고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한국은 이제 많이 강화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국도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원천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융합의 탄생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린 거예요. 산업화를 강력히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산업화가 결국은 분업으로 이어졌고, 분업의 결과가 어쨌든 클러스터식으로 묶어야만 됐는데, 재벌 경제를 우리가 이끌어 왔기 때문에 또 묶는데 더 쉬웠습니다. 근데 묶고 나니까 이 규모 덩치는 커졌지만은 생산성은 떨어지는, 창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 기업들은 이제 M&A 인수합병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것은 결국 창조성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인데, 한국은 문어발식 경영이었기 때문에 인수합병도 어려웠고, 무너질 것 같으면은 국가가 돈을 대줘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을 키운 거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구조가 다 끝났고, 한국도 재벌이라고 해서 봐주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수합병이 철저하게 일어나고 있고, 뭐 롯데, LG, 삼성, SK 전부 다 사고팔고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력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죠. 이걸 하려면 이제 헤드브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헤드브레인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연구소들을 다 갖고 있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 2조 원 가량의 규모를, 뭐 외대 같은 경우는 뭐 경쟁도 안 되죠, 그죠?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개발 비용을 가지고 기술 개발과 또 이제 연구자 지원들을 통해서 기술 확보에 혈안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융합은 바로 이런 필요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TV가 나와야 된다. 이걸 만들어내면, 기술 시장을 선점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기술을 원합니다. 예전에는 난 아직 스마트폰 괜찮아, 이 정도 사람들도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그 기술이 사용되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요, 사고 싶어요. 요즘은 심지어 어르신들도요, 새로운 스마트폰을 좋아합니다. 꼬맹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전 국민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TV, 새로운 자동차, 뭐 새로운 거라면 다 좋아하죠. 오늘날 새로움은 기술의 새로움이 아닙니다. 소비의 새로움이야. 다시 말하면은 작품화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의 기술을 갖는 게 아니고요, 작품을 갖는 것이고, 그 작품은 하나의 세계를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갖는다는 것은 아이폰의 세계를 갖는다는 것이지 기기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트렌드가.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것은 이제 기술만 잘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구글이 잘 보여줬습니다. 디자인 우선이다. 그리고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 감성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혁신 이미지를 줘야 된다. 우리는 이런 걸 소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은 이제 소비 또는 시장, 가치 창출이라는 것으로 value, 이제 innovation이라는 가치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발전해 버렸습니다. 융합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좀 한 수준 떨어지는 개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융합은 산업, 기업, 학계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낱말입니다. 낱말 뜻은 그 설명을 드렸고, 영어로는 이제 여러 낱말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쓰인 낱말은 그 두 낱말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컨버전스. 컨버전스는 다이버전스 또는 디버전스라는 낱말하고 짝을 이루는 건데요. 생물학 용어입니다. 뭐 생물학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떠올리시겠죠. 원래 이제 린네의 생물 분류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생물 분류법이 있는데 종속, 과목, 강문, 계라는 이렇게 쭉 하이라키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것이 하나의 그 클래스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마치 이게 본질 같았어. 그런데 다윈이 이걸 다 깨트려 버린 거죠. 무슨 소리야? 돌연변이라는 게 생겨서 어떤 것이 새로운 종이 탄생하기도 하고 있던 종이 사라지기도 하고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더라. 새로운 이런 그 종의 진화와 관련된 이걸 설명할
해야 할 어떤 필요성이 생겼고,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낱말이 이제 그 다이버전스 이런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D라는 것은 둘이란 뜻이고, 둘로 이렇게 갈라져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 잘 오다가 가지가 뻗어나간 거죠. 이볼루션 하면은 우리가 그걸 진화라고 번역을 했지만 터져나가다, 볼케이노 화산이 폭발하듯이 옆으로 터져나가는, 삐져나가는 거, 어그러져 나가는 거, 이게 이제 그 진화라고 번역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뭔가 잠재되어 있던 씨앗이 있는데 이것이 환경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환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틱 해가지고 삐져나와서 터져나가는 거, 이게 바로 진화라는 이볼루션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진화한다고요? 그러면 마치 그냥 발전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발전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환경에 맞춰서 사이버네틱스,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것이 최적화되면 그것이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고, 또 안 되면 소멸할 테고, 이런 방식으로 환경과 적응하면서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생존율을 높여간다. 그러니까 생존율 개념이 핵심인 거죠. 이 개념에서 그러니까 둘로 갈라져 나가는 거, 이게 디버전스인데 갑자기 갈라져 나갔다가 다시 한데 모아지는 거죠. 이게 컨버전스입니다. 아주 쉬운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우리 아까 산업의 이런 분업화가 됐죠. 분업이 됐다가 다시 한데 비슷한 것끼리 모여라 해서 한데 모여지는 거. 이게 다이버전스고 컨버전스고 이렇게 되네요. 또 이렇게 모였다가 또 흩어지겠죠. 또 갈라지겠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이볼루션, 터져나가고 또 새롭게 모여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컨버전스다. 그 융합이란 말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요 말이 좀 계속 모든 연구자들이 이 말이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연구자들이 융합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필요해진 건데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새 말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새 말을 만들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몇 가지 말을 만들었는데 아직은 딱 마음에 드는 건 없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좋은 제안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1쪽 융합의 사전적 의미, 뭐 네이버에 나오는 그죠? 다르다라는 것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써놓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것. 다른 건 한 두 개 이상이 필요한 거죠. 서로 다른 것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 한 가지의 플랫폼 안에 그걸 한데 놓을 수 있는 그릇이죠. 또는 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플랫하면 평평하다라는 뜻이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자리, 그죠? 디딤돌 이런 거죠. 또는 우리식으로 작업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기차역에 가면은 승강장 오르내릴 수 있는 곳, 이것도 플랫폼이죠. 근데 이제 그 디지털 세계에서의 플랫폼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기술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동시에 구동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플랫폼 안에서 그걸 한데 모아 놓은 거, 이게 녹아서의 의미입니다. 여러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모아 놓아서 그냥 모아 놓기만 할 수도 있고요. 서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엮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도 있네요. 적어도 세 단계. 한데 모아놓기 또는 서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엮어가지고 뭔가 섞어놓기, 그리고는 섞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로 버무려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기, 세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라고 쓰면 녹여서 하나로 뭉치는 것까지는 잘 설명이 되는데 스마트폰은 이게 뭉친 게 아니잖아요. 연결해 놓은 거죠. 서로 다른 기술들을 뭐 음성기, 통화 기능, 뭐 컴퓨팅 기능, 뭐 모바일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컴팩트하게 모아서 연결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데 막 뭐 녹여 놓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기술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기술이죠. 그럼 융합은 아니네요. 이런 이제 층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낱말이 지금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로 합하는 것 이렇게 보니까 융합이란 낱말이 이제 그 밑에 두 줄 내려가면은 화학적 결합을 얘기한다. 제가 첫 번째 기술 융합 쪽에 쭉 나눠드린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예, 문화콘텐츠진흥원 이런 것이 있듯이 국제기관들이 한국 막 만들어져요. 한국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필요하다 그러면요 국회의원들이 막 만들어. 해가지고 적어도 한 5천억 정도씩 막 쏟아붓습니다. 뭘 만들어가지고 연구자 모으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성과는 잘 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성과 나오는 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 고 선생님이 뭘 잘한다 그러면 이분한테 왕창 투자하면 돼. 근데 국가가 딱 만들어 놓고 들어와 그러면은 들어오면 n분의 1로 들어오잖아. 이 사람 노하우는 다 사라지고 다 나눠지고 특화가 안 돼. 그리고 권력화가 돼. 완전히 한국이 망하는 길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고 선생님 뭐 하시고 싶으세요? 이거야 그럼 하세요. 사람 필요해 다 뽑으세요. 그래가지고 왕창 지원해서 이 사람 중심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면 미국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면 산업계 전체가 변화합니다. 근데 한국이 이 구조까지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 이 부분은. 그래서 국가주도형 이런 기술 개발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그냥 서포터즈로 남아 있어야 되고 주축은 연구자거나 기업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쉽지만은 이제 이렇게 2009년, 2007년 이때부터 이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것이 발족이 되면서 이런 국가기술개발의 기본 개혁 틀을 만듭니다.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 벌써 이제 융합이라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2016년인데 융합 떠드는 건 참 한참 늦은 거네요. 국가는 벌써 발빠르게 뭐 노무현이가 이미 다 구상을 해놨었던 거지만은 발빠르게 이제 융합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과 이런 걸 다 만들어 놨는데 학문 집단에서 뒤따라가지 못했고 또 산업계에서도 이걸 뒤쫓아가지 못해가지고 약간 겉도는 측면이 있고 2013년에 이제 새로운 계획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올려놨어요. 우리 그 이클래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제가 발췌본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놓은 건데 다 올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기술 융합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이제 Next Big Thing이라는 이런 그 이제 한국 정부가 좀 미쳐가고 있죠. 무슨 정책 보고서에 영어를 막 그냥 씁니다. 빅띵이 뭡니까? 큰 게 온다 이런 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몇 가지 한국이 이런 보고서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짜리 보고서인지 아세요? 그 선생님 이거 얼마짜리 보고서일까요? 30 몇 쪽 되는데 화나죠.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겨우 하면은 얼마 받아요? 논문 한 편 쓰면 얼마 받으세요? 연구재단 이런데 몇백 정도 받죠, 그죠? 연구 책임자로 들어가서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꾸려도요 300을 받아요. 푼돈이죠 이거. 그런데 이런 거 하면은 한 300억 받습니다. 우린 다 바보들이야. 이거 뭐 왜 인문학을 하고 있어? 여기 규모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BT 이런 지원하는데 3천억을 지원해요. 막 욕 나오지 않아요? 이 세금을 갖다 지원하는 건데 나노 물리학 이런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나노 물리학자 몇 명 되겠어요? 2천억, 2,900억 막 이렇게 지원해요. 그럼 속이 막 물론 이제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지원해야 되는데 인문학도 홀대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아주 다양한 뭐 지금 뭐 보시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발전 전략들을 이미 다 세워놨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한국은 초인류 국가가 될 겁니다. 청사진이죠, 그죠? 방향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계획서도 다 나와 있어요. 실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행 계획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는가요? 실행을 하면 되죠. 근데 중간에 꼭 하는 짓이 있어요. 뒤집어 엎기. 실행하면 되는데 실행을 하려다가 다 뒤집어 엎어. 장관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 갑자기 막 어느 날 다 뒤집어. 요것만 안 했어도 우리가 좀 안정된 궤도를 좀 달리고 있을 텐데 너무 불안합니다. 그치? 융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가가 이 정도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기술융합, 뭐 진흥원 이런 것까지 만들면서 산업기술융합원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국책기업들을 기관들을 만들어서 산업 또는 기술 분야 학계 이 전체를 동력을 좀 모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네, 22쪽 첫 문장 컨버전스가 나오네요. 수렴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수학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수렴의 의미를 또 모르실 거예요. 수렴이라는 빛을 쭉 이렇게 고리대금업자가 빛을 쭉 시장에 깔았다가 걷어들이는 거. 쉽네, 그죠? 이 수렴이란 말 쓰면 안 되겠네. 걷어들이기입니다. 근데 빛을 걷어들이는 거. 한 사람이 이렇게 모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곳에 거두어 들이는 거. 요게 우리 지금은 이제 뭐 LED, LCD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LED 같은 그런 필요가 없죠. 이제 브라운관일 때는 뒤에서 전자총으로 이렇게 빛을 쏘죠, 그죠? 쏘면은 한 지점에 이렇게 세 개 우리 빛의 빨강, 파랑, 뭐죠? 노랑인가요? 여기 한 대 이렇게 모여서 색깔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빛이 한 군데 모이는 거 이걸 컨버전스라고 불렀어요. 어쨌든 참 한 곳에 모이다, 한 점에 모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원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학적인 용어로 쓰였다. 그리고 낱말 뜻도 좀 나왔네요, 그죠? 이제 컨버전 할 때 베르게레 라틴어인데 베르게레 하는 원래 위에 보시면 밴드 BEND라고 되어 있죠. 밴드. 우리가 이렇게 무슨 머리띠라든지 반창고 이렇게 붙일 때 밴드라고 합니다. 띠 형태로 되어 있죠. 쭉 이어진다 뜻도 있고 incline 하면은 기울어진다, 향한다 이런 뜻도 있네요. 그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말로 적절한 낱말이 있을 것도 같은데 잘 안 떠올라요. 우리 솥대를 떠올리거나 이런 왜 우리 바다에 큰 물고기 떼가 휙 이렇게 한꺼번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휩쓸리듯이 방향을 지어서 무리지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서로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나아가는 거 이렇게 컨버전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분할을 뜻하는 뭐 디버전스라고도 하고 다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디버전스 또는 다이버전스 이렇게도 읽고 몇 가지나 퓨전하면은 뭐 음식에 요즘 많이 쓰죠. 퓨전 음식. 원래는 음악에서 썼던 크로스오버 할 때 경계를 넘어간다 이런 뜻으로 썼었는데 퓨전하면은 같은 장르에서 이것과 저것을 함께 섞는 거야. 그러니까 퓨전은 퓨즈라는 뜻은 지금은 뭐 우리 뭐죠? 안전기라는 거 아시나요? 전기에 과전류가 흐르면 탁 끊겨가지고 여기에 퓨즈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퓨즈는 붓다, 녹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구리선 같은 거, 구리선 이런 거 뭐
납인가 주석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어떤 그 저항 이상의 과전류가 그러면 이게 또 끊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퓨즈라는 거는 이어져 녹여 놓은 것인데 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퓨전하면 섞는다는 뜻입니다. 섞여서 이어져 놓은 거. 서로 다른 한 장르에서 뭐 서로 다른 음악들 이것을 뭐 라틴 음악을 어떤 레게하고 섞는다. 그럼 퓨전 음악이 되는 거죠.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을 섞는다. 퓨전 음식이 되는 거죠. 숙대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장찌개에다가 카레를 넣는 거. 아니, 진짜 아주 그냥 몇 번 얘기했는데도 우리 그 영양사께서는 맛있지 않나요? 계속 그래요. 아니 맛이 없다니까요. 제발 이거 흉기 같은 음식 좀 주지 마세요. 어떻게 된장찌개에 저 카레를 넣습니까? 사람들이 맛있다는 거야. 내가 이상한 건지 아무튼. 그러니까 퓨전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음식을 음식인 면에서는 같고 섞는 거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퓨전이다. 그러니까 퓨전에는 결합물 같은 게 나오는 거, 결합물. 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많이 쓰이죠. 이것저것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거. 그러니까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경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럴 땐 이렇게 쓰고 저럴 땐 저렇게 쓰고.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의 모습이 두 개인 거야. 히드라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쪽 저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쓰일 수 있는 거. 근데 머지라는 건 뭐 이렇게 그 섞어서 용암 같은 경우 막 분출해 오면은 막 여러 가지 섞여서 흘러가 버리잖아요. 이런 거. 아말감 하면 우리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때우러 갔을 때 이렇게 거기다가 탁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이가 있고 충치가 있으면 갈가내가지고 거기다 딱 달라붙여 놓잖아요. 접착제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것과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아말감이네요. 이질적인 것이지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 요겁니다. 컴플렉스, 분리하면은 주름이라는 뜻이고요. 컴플렉스니까 주름을 여러 개 이렇게 엮어서 마치 우리 새끼 꼬듯이 여러 가지 함께 주름 잡혀 놓은 것. 우리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주 해맑은 여인한테 야 걔는 주름 한 점 없어. 어디 뭐 그 이제 뭐죠? 성격이라든지 이 그 얼굴 이런 데가 뭐 아주 밝은 모습 이럴 때 이제 주름 한 점이 없다? 뭐라고 그러죠? 주름 한 점 없다가 아니고 구김사. 되게 고소하게 생각하죠. 구김사 하나 없는 경우, 이건 이제 팽팽하고 이제 그런 경우고, 그런 주름살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마치 그 새끼처럼 꼬아져 있는 상태, 비비 꼬여 있는 상태, 콤플렉스. 그러니까 우리 정신분석학에서 콤플렉스 하면은 꼬여가지고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몰라서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이거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컴포짓니스라는 거는 여러 개 함께 놓은 것, 이것저것 함께 섞어 놓은 것, 컴파운드도 복합체, 콜래보레이션 잘 안 쓰지만 요거는 레이버는 노동, 일한다 이런 뜻이고요. 컬은 함께 일하기. 요거는 사실 여기 쓰기 좀 어려운 용어네요. 한 주로 이제 퓨전하고 하이브리드 이 정도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유니피케이션, 단일화, 통일화, 유니는 하나란 뜻이고 하나로 만들기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영어 용어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확한 구분 없이 그냥 융합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융합의 정의를 쭉 나열하고 있죠. 1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협력이라는 관계로 융합을 쓸 경우, 그럼 콜래보레이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학문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의 문제나 주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거, 일 함께 하는 거, 이게 바로
융합이다. 사실 이렇게는 융합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 디스플리너리라고 썼네요. 디스플린은 제가 뭐 도제와 관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과, 목, 이것이 디스플린. 그러면 그 인터니까 사이란 뜻인데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그 만나는 걸 말하는 거죠. 넘나들기라고 제가 번역을 했었습니다. 제라는 것은 이제 만나는 지점을 의미하는 거죠. 학문과 학문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 넘나들기. 정확한 의미에서 융합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2번은 퓨전으로 이해하는 건데 퓨전은 이제 혼합이라고 이해를 했네요. 근데 혼합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의 장르, 하나의 분야 안에서 서로 그 가지가 다른 것들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 그러니까 퓨전은 섞음입니다. 섞음. 한데 섞기. 요것도 사실 융합은 아닙니다. 한데 섞기. 3번은 이제 수렴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23쪽 첫 번째 문장 보면 converging technology 이렇게 썼네요. 그죠? converging technology. 요거를 형용사로 읽을 수도 있고요. converging 현재 분사로 해서 목적어 동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 기술 이럴 수도 있고 기술 융합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뒤에 복수를 썼으니까 technologies하고 복수를 썼으니까 동사로 쓴 거네.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 테크네라는 거하고 large는 구분이 되는 말입니다. 테크놀로지 할 때 테크네라는 것은 테크닉 제작한다는 뜻입니다. 만들다. large는 말하기란 뜻입니다. 그럼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 줄 알기입니다. 만드는 거 관련된 어떠한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는 만들기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 관련된 지식을 말하는 거야. 그걸 라지 하면은 나중에 사이언스의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우리말로 기술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기라는 건 기회라는 뜻이거든요. 솜씨 좋다 이런 뜻이고요. 술이라는 게 제작한다는 뜻이 되니까 솜씨 좋은 제작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뭐가 빠져나갔냐면 지식 개념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에는 지식이 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 우리말 기술에는 안다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테크놀로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 플러스 지식이죠.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진 부분입니다. 뭐 우리가 공학 할 때죠. 공학은 공자는 이제 만들다는 뜻이 공장에서 만드는 건 공이라고 그러고 기구를 가지고 만드는 거 공. 학이죠. 아무튼 테크놀로지를 딱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테크놀로지는 근데 왜 제학이라고 안 하고 또는 기학이라고 안 하고 술학이라고 안 하고 공학이라고 했을까요? 기술이란 말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이제 낱말 자체가 막 혼란스러워서 이제는 기술인이 공학인 이런 말 못 쓰고 현재는 그냥 테크놀로지라고 쓰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번역을 못하면 우리 것이 안 돼요. 테크놀로지는 저는 그냥 만들 줄 이렇게 씁니다. 만들 줄이라는 게 아주 어색한 표현이지만은 줄이라는 게 뭐 빨랫줄 할 때 줄하고 똑같아요. 쭉 이어져 나가는 거죠. 어떤 만들기를 하나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이어나가는 거. 이게 줄이죠. 먹을 줄. 물론 이제 알다를 써도 됩니다. 근데 알다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줄 끝내버렸는데 그러면 낱말도 좀 짧고 좋죠. 이런 다양한 만들 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BT, NT, IT, CT 쭉 나오죠.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데 아우르는 거.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술 융합이다. 다음에 네 번째는 컨실리언스를 썼는데 이건 그 층위가 좀 다른 낱말입니다. 여기 융합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완전히 잘못 지금 나열을 했는데, 그러니까 1번, 2번은 컨버전스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3번만 컨버전스와 관계가 있고 4번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층위가 지평이 다른 맥락이 다른 낱말들이야. 컨실리언스라는 것은 에드워드 윌슨이 이제 그 쓰고 한국에서는 최재천과 김대식 선생이 번역을 해가지고 장대익 선생이 번역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됐죠. 이제 분과 학문의 장벽을 넘어선 총체적 이해, 지식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윌슨은 생물학자인데 그 하나의 그 제식으로 알미라는 것이 생물학에만 통용되고 그 알미 물리학이나 인문학이나 또는 종교, 문화 이런 데 통용이 안 된다면 그 알은 온전한 알미 아니라는 입장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갑자기 하나의 알미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공마다 그 대답을 달리 갖고 있을 거야. 사람이란 무엇인가? 철학자의 대답과 철학 안에도 또 수많은 철학들이 있으니까 각 분과마다, 분야마다, 전공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알미 다 다를 겁니다. 생물학자, 사회학자, 신학자, 민속학자, 고고학자, 사람마다 전공에 따라서 다 다른 대답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서로 다른 대답들은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모두 한데 꿰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있으면 좋겠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통합된 지식의 체계, 이게 바로 컨실리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장벽을 넘어선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의 그 알미 모든 분야로 꿰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보편적인 알미 되는 길, 이것이 바로 컨실리언스입니다. 장벽을 넘어선다기보다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두루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지식 체계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쪽에 그 제가 세모로 치인 건 사람 이름들입니다. 주로 MIT의 네그로폰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네그로폰테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보는데, 아주 간단히 이렇게 융합을 설명했네요. 경계가 무너진다. 이것도 융합이라는 거죠. 융합의 첫 단계. 제식으로는 담이라든지 칸막이 또는 울타리, 장벽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단계. 그러면 서로 보게 되겠네요. 넘나들 수 있겠네요. 허물기,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곱셈 표시해 놓고 넘나들기죠. 칸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방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칸막이. 다음에 장벽, 좀 더 넓은 개념이죠. 남북한의 장벽 이런 것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이걸 조금 다시 달리 얘기하면은 이게 좀 어려운 논이긴 합니다. 경계를 우리가 고유한 경계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앞으로의 정말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세계화되면 한국 문화의 고유성 지킬 수 있을까요? 지켜야 하나요? 이 문제가 한국 사람 자체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경계의 고유성, 고유한 경계라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거나 지킬 수 있는지 한순간에 바뀌거든요. 중국도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또 한순간에 더 바뀔 겁니다. 정말 이제는 변화의 속도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민이에요. 이렇게 경계가 마구잡이로 허물어져 가지고 세계화가 되고 나면 경계 회복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허물어지는 거는 오늘날 운명입니다. 모든 건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성의 경계, 뭐 인종의 경계, 성별의 경계 다 허물어지고 있죠. 평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합쳐진다. 서로 하나로 합쳐지는 거. 이 두 가지, 두 단계의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일단 견고했던 경계를 허물고, 또는 허문다는 건 능동적인 건데 허물어지거나 무너지고, 우리 이제 동서독 통일하듯이 그렇게 허물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것으로 만드는 과정. 물론 이제 두 정부론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장벽은 그대로 놔두고 교류 협력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그냥 두 정부의 평화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경계를 좀 유지하는 가운데 충분히 뭐 문을 넓히거나 소통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허무는 방법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점유지대를 만들면 되는 거죠. 두 경계의 울타리는 놔두고 그걸 만나는 새로운 지점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새로운 걸 만들자. 이렇게 가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경우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한국이 좀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서울이 지금 굉장히 확장됐잖아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빠르게 확장이 됐습니다. 과천을 아주 과천? 과천 가면 80년대 조그맣게 뭐 옛날처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과천시 개발 종합청사 가면서 3년 만에 막 그냥 아파트 지가 쫙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뀐 거야.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냥 구시가지는 내버려 두고 필요하면 그 옆에다가 신시가지를 개발하면 되는데 이걸 허물고 거기다가 만들었어. 이 오랜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새 건물 지어놓으면 역사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건가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남대문 불타면 내버려 둬야지. 그걸 막 다 없애고 그냥 새로 지어놓으면 남대문 불탔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역사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이 이런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이 그 구도심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제 뭐 종로 같은 경우 그런데 종로, 뭐 인사동, 그죠? 서촌, 북촌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까지 지금 손을 대면 한국의 역사는 다 날아가는 거야. 보존할 역사의 흔적이라는 게 없으면 역사가 어디 있는 거야? 기록물 속에 있는 건 역사가 아니잖아요. 구도심을 놔두고 외곽을 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탈리아가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독일이 그랬죠. 다 눈이 뻔히 보면서도 그걸 못했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해왔거든요. 이걸 앞으로는 이제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앞으로 제 주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경계를 지키면서 어떻게 융합을 이뤄갈 것이냐. 경계만 허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면 컨버전스를, 소비 컨버전스, 마케팅 컨버전스 막 확 이제 새끼를 치네요. 이러한 컨버전스의 그 꾸러미가 쭉 나오게 된 가장 대표적인 낱말은 디지털 컨버전스입니다. 여기다 하나를 넣으면 돼요. 디지털로 컨버전스. 우리말로는 좀 그러네. 영어로는 디지털 컨버전스고, 우리말로 바꾼다면은 디지털은 수단입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디지트라는 거는 이런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손가락, 디지트. 그 손가락? 번역이 불가능했던 낱말은 아니야. 손가락. 손가락 컨버전스. 아주 이상하지만은, 핵심은 이런 겁니다. 디지털 기술로 모든 걸 한데 아우른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아우르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컨버전스를 일단, 제 첫 번째 번역어는 아우르기입니다. 아우르기. 뭐, 아울러, 뭐 할 때, 연설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것과 아울러, 뭐 할 때 아울렛? 아우르기. 요 아우르기의 좀 멋있는 버전은 그 어울림입니다. 어우르기, 아우르기. 뭐 오르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많이 알려진 거는 한데 아울러에서 동사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아우르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우름까지도 쓸 수 있는 아우름. 그건 멋있네요. 아우름, 어울림, 뭐 해오름, 뭐 이 멋있는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로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디지털로 아우르기. 그럼 로는 분명히 수단이 되는 거죠. 디지털 기술로 서로 다른 이러한 장르에 속한 것들, 음성 또는 뭐 인터넷 또는 이제 영상 이런 것들을 콘텐츠들을 서로 다른 콘텐츠들을 하나의 기술로 통합해서 그 아우르기죠. 이용한다. 이게 바로 디지털 컨버전스였습니다. 밑에 보면 넘나들기, 모이기, 섞이기, 바뀌기, 나뉘기, 거듭나기, 창발 다 좋게 써놓고 하나도 나중에 써먹질 않아요. 그냥 수식만 한 거죠. 이것도 뭐 참조를 해보시고 자 24쪽으로 가겠습니다. 글 자체가 뭐 어렵진 않은데요. 반복이 좀 심해서 읽으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방법의 컨버전스. 그럼 디지털로 아우르게 하면 그런 뜻이네요. 그럼 디지털로 뭐 할까요? 디지털은 일종의 그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런 뭐 하나의 물리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서로 다른 서비스들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할 때 로만 붙이면 그 다음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로자를 못 붙였기 때문에 디지털 컨버전스가 마치 새로운 개념처럼 이해가 됐던 거야.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컨버전스에다가 뭘로 그러면은 아우르는 거냐? 수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죠. 목적어를 낼 수 있습니다. 문화를 아우르기, 기술을 아우르기, 디지털 기술로 아우르기, 수단을 나타낼 거냐? 그럼 로를 쓰면 되고, 목적어를 나타낸다면 그냥 다 빼고, 기술 아우르기, 학문 아우르기, 그러면은 그냥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 정도만 해줘도 사실 혼란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텐데, 그걸 못했던 겁니다. 융합하면 이게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네, 명사가 되죠. 동사로 만들려면 융합하다. 이렇게 돼야 돼. 하다가 붙어야 됩니다. 이상한 방법, 이상한 컨버전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명사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동명사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적 의미에서 명사죠. 그럼 아우르기도 그런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5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뭐 몇 가지 미디어 컨버전스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이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기술 컨버전스, 미디어 컨버전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미디어로 컨버전스 하는 거야. 다양한 콘텐츠들을 하나의 미디어로 통합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거. 또는 미디어 자체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미디어들을 하나로. 뉴 미디어가 그런 거죠. 그죠? 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올드 미디어들 여러 개들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 두 가지 방향이 있네요. 미디어는 하나고 콘텐츠 서비스는 여러 개인 경우.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미디어가 여러 개인 경우.
수 있고, 이런 세계가 온 것은 기술 발달 덕분이기도 하고, 그걸 이끌어낸 한국의 이러한 새로운 어떤 지식인들의 큰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죠. 지식인들이 그걸 맞서 싸우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현재와 같은 이러한 미디어 천국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쪽 그 마지막 단락중 보면 분야별 융합 정의를 좀 몇 가지 살펴보는 건데요. 먼저 거꾸로 세모로 한 거는 순서 뭐 이렇게 분야를 나타내는 겁니다. 철학적인 측면에서 수렴, 그 밑에 보면 기존의 존재론적 경계를 상실하고 상호 침투하고 혼합되거나 창발하는 현상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해 못하고 쓰셨을 거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이걸 철학이라고 말해야 되는지도 좀 애매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이걸 철학이라고 쓴 것 같죠? 이런 경우가 좀 아마추어리즘인데 저도 정확히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융합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보니까 리얼리티, 그 사물 차원에 있던 것들을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말할 수 있는 디지털 차원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사물적 차원에 있던 것들이 디지털 차원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요걸 지금 이분이 철학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 디지털 차원으로만 가면은 요번에 또 그것도 이해를 좀 더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코드라는 것은 우리 유전자 코드를 한번 보세요. 유전자 코드 이중 나선 그 이제 DNA가 있을 때 똑같아 보이지만 코드 자체에 따라 가지고 코가 되기도 하고 팔이 되기도 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코드라는 성격이 그런 것이지 코드 자체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 내용은 완전히 이질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디지털로 바뀐다고 해서 음성과 영상이 동일화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섞이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음성이 소리고 요거는 그림인 거죠. 코드 안에서도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디지털 세계에서 마구 이것이 섞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좀 불완전한 설명이 좀 됐고요. 사회적 측면으로 가면은 탈제약적 의사소통이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탈제약적 의사소통이라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이제 한 2010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의 이 인터넷 검열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도 물론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알게 된 게 있죠. 이 검열이 거의 불가능해, 사실은. 검열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자기들도 못 쓰게 되니까. 어? 자기들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전부 연결된 거. 인터넷이라는 거는 넷과 넷이 연결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터넷은 뭐 하나의 넷이 아니고 넷들의 넷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넷이 있고 일본의 넷이 있고 그럼 한국 안에 또 이런 그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그물들이 상호 이렇게 쭉 얽혀져 있는 구조기 이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차단할 수가 없어. 여기 차단하면은 돌아서 이렇게 오면 돼.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게 빛의 속도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 자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럼 나도 이거 못 쓰게 되는 건데 플러그를 뽑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키워드를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을 보완을 해서 검열한다 하더라도 검열한다는 것만 알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새로운 신경망 생기듯이 이쪽으로 쭉 위에 검열이 불가능한 인터넷 세계 자체가 그래. 사후에 검열할 수 있는 건 가능한데
미리 차단하는 방법도 없고, 검열을 시작하면 우회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외에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중국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통제를 하더라도 목숨 내걸고 정보를 빼돌린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이제 개방적 태도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게 탈사회적, 제약적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디지털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편지 가지고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디지털이 아니고는 이거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6쪽으로 가면은 첫 번째 줄 정치 영역. 사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이제 기술 지체라고 말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도 개혁이 안 돼요. 기술은 한참 앞서가 있는데 조직 개편이 안 되는 거야. 정작 신입사원들은 디지털 기기 도사들인데 부장님은 스마트폰도 못해. 그러니까 보고 체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해놓고 결국은 손으로 막 써가지고 보고를 해. 지금은 좀 나아진 편입니다. 아직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 개편, 제도 개편, 이게 항상 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기업이 100km로 뛰고 있다면은, 대학은 몇 킬로로 달리고 있나요? 대학은 40km 정도로 달립니다. 기업은 100km? 그러면은, 대학이 40km. 정부는요? 한국 정부 내가 보면 거의 예외야. 한국 정부는 이게 노무현 때, 그 전산망을 새로 했기 때문에 국가 전산망을 새로 깔았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한 30km 됩니다. 한국은 70km쯤 돼요. 정부가 더 빨라, 대학보다. 지금 이제 정부와 대학이 소통을 좀 긴밀히 같은 그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점 대학도 속도가 빨라지고는 있는데요. 기업을 따라가진 못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좀 뒤처지는 방식이긴 하지만은 정치 영역에서도 디지털화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웹 2.0이니 웹 3.0 이런 말로 쓸 때 하는 표현들입니다. 경제 영역에서는 뭐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바로 이 기업, 경제, 산업 이 부분이 융합의 천병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문화 영역까지 넘어왔죠. 요번에 제가 하고 있는 그 세계문자 심포지아 2016은 춤이라든지 음악 이런 걸 주로 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태권도에 보면 품새를 그려놓은 그림이 있죠. 지르기 해가지고. 그러면 지르기는 꼭 이렇게만 지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정형화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탈춤은 어떤가요? 탈춤 또는 우리 발레 이런 것들은 춤 동작이 정형화되어 있나요? 정형화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동작을 무한히 반복을 합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연아 같은 경우 어떤 동작을 정확히 해내잖아요, 그죠? 그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점수도 매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문제를 한번 달리 해보겠습니다. 슬픔의 동작은 뭐죠?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슬프잖아요. 그러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수화로는 할 수 있는데 춤으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춤을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인간 느끼는 감정과 소통의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바꿔본 거죠, 그죠? 그래서 슬픔을 나타내는 춤, 사위, 기쁨의 춤 사위, 만남의 춤 사위, 헤어짐의 춤 사위 해가지고 분류를 쭉 나누면 정형화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인사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만납니다. 등등. 아주 즐거운 상상이 되는 건데요. 요거를 실제로 한번 춤으로 구현한 다음에 찍어서 하나의 보편 형식으로 만들어서 좀 더
보편 형식으로 만들면 우리 한자 만들듯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추상화하고 상징화하고 기호화해가지고 나중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면 춤의 글이 나타나지 않을까? 요런 걸 한번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음악도 그럴 수 있겠다. 음악. 근데 음악에 이제 이런 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제 오케스트라 야 연주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잡음이 끼어들잖아. 잡음은 노래 아닌가? 잡음은 연주 아니야? 왜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감상을 해?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음악과 섞어봤을 때 이런 소리가 같이 흘러간다. 그러면은 음악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데 수많은 잡음들이 들어왔을 때 음악에 어떤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이거 새로운 음악이, 퓨전 음악이 탄생하는 것이라 보는데 요거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도 일단 녹음할 수 있고요. 녹음해가지고 기존의 악보에다가 이런 잡음들을 집어넣어서 잡음들을 함께 자동으로 입력하는 그러면은 하나의 악보가 있는데 연주할 때마다 청중이 이게 좀 죄송합니다. 수준이 높은 청중의 경우에는 잡음이 안 들어갈 거야. 하지만 어린아이가 있고 청중의 수준이 떨어지면 뭐 온갖 잡음이 들어가겠죠. 야외라면 더 많은 잡음들이 들어갈 겁니다. 해가지고 이런 음악이 연주되는 공간을 함께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융합이라는 상상은 우리에게 어떤 창의적인 시도를 계속 이제 하게끔 해주는데요. 이렇게 이제 문화 영역까지 넘어왔다. 그 다음에 26쪽 마지막 문장 보니까 최근에는 융합에 대해 기술적, 기능적 측면을 넘어 문화적 측면과 이용자 측면, 소비자 측면까지 이제 가미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융합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사실 못 내린 셈이네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들이에요. 이렇게 자연과학이라든지 또는 공학 계열 이런 분들의 글쓰기를 보면은 이렇게 아쉬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정확히 정의를 못 내리고 섞어 서로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늘어놓고 그러니까 체계화가 안 되면서 결국 독자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물론 그분들은 강점이 있습니다. 만들어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다. 만들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 체계적으로 설명할 능력은 좀 부족하니까 같이 체계적으로 설명할 능력을 갖춘 사람과 그대로 만들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협업을 한다면은 뭐 실현 효과가 충분히 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중간에 잠깐 쉬겠습니다.